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학습할 주제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는 SPSS 메뉴 바에 보면은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변환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하위 메뉴가 쭉 이렇게 세로로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 새로운 팝업 창이 뜨고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은 어떨 때 쓰는 것인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것은 특정 변수에 입력되어 있는 코딩 값, 예를 들어서 저기 샘플 DB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특정 변수, 뭐 성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보기에 가면 성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코딩 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 값을 해당 변수 내에서 변경하는 것. 성이라는 변수 내에서 성에 대한 변수가 이렇게 변수 보기에 보면은 성 변수, 연령 변수, 전공 계열 변수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이 성이라는 변수 내에서 바꾼다는 겁니다. 내에서 코딩 값을 뭐 임의로 바꾸겠다.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수 보기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변수 삽입을 누르고 예를 들어서 전공 계열에 있는 어떤 변수를 새로이 만들겠다, 코딩을 변경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전공 계열에 있는 어떤 이 코딩 값을 다르게 변환을 시키는 것.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은 특정 변수에 입력되어 있는 코딩 값을 해당 변수 내에서 변경하는 기능이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은 특정 변수에 입력되어 있는 어떤 코딩 값을 다른 변수, 뭐 새롭게 만든 변수, 아까 변수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봤죠. 전공 계열 언더바 ne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로 코딩 값을 변경해 가지고 옮기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급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혹시 내가 잘못 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 원래 있는 이 코딩 값이 여기 코딩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이 값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상복귀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활용해서 원래 들어가 있는 이 코딩 값이 내 실수로 인해서 잘못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다뤄보고 실제로 제가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령이 있는데 연령대를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분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연령의 분포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29세에서 37세까지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 임의로 33세 이하는 뭐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고 34세 이하의 이상의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서 33세 이하의 집단은
뭐 집단끼리 하나로 묶고 34세 이상의 집단으로 하나로 묶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코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변환에 가서 그다음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누르고 여기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이 팝업 창에서 연령을 변수 창으로 옮기죠. 옮기고 난 뒤에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이라는 이것을 누르면 새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이 팝업창에서 아까 우리가 33세 미만일 경우에 33세 미만은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고 33세 이상의 집단을 또 별개의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3세 여기에는 이제 기존 값을 그냥 어떤 하나의 값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값을 부여할 수도 있고 뭐 시스템 결측값이나 시스템 또는 사용자의 결측값도 새로운 값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령을 어느 나이에서 어느 나이까지 그 범위를 새로운 값을 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범위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최저값에서 다음 값까지의 범위 이걸 선택을 해도 되겠죠. 33세 이하라고 했으니까 최저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값에서 다음 값까지 33세의 값까지는 새로운 값으로 뭘로 부여를 할까요? 1로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창에 뜬 것처럼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코딩을 새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lowest 가장 낮은 값에서부터 through 33까지 기존 값이 가장 낮은 값에서 33세까지는 1로 코딩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34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죠? 다음 값에서 최고값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고 3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준값을 2라고 부여를 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제 34세부터 highest 이제 가장 높은 값까지는 다 새로운 값 2를 부여를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범위를 써도 되겠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아,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빈도 분석을 했을 때 33세 이하인 경우에 33세 이하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나이는 뭐 0세부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0에서 33세까지 이렇게 범위를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기준값 1을 집어넣고 추가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34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뭐 100세 이상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34세에서 100세까지 그 기준값은 2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값이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한 데 있으니까 이 값 내에서 1이나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출력 결과 창에 일단 리코딩을 했다. 연령을 0에서 33세까지는 1로 34세에서 100세까지는 2로 새롭게 코딩 값을 부여했다. 그걸 이제 집행을 했다. 실시를 했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제는 그 출력 결과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DB의 데이터 보기 창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뭐 1 쭉 내리다 보면 또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같은 변수 내에서 코딩 값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 변화가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보려면 연령을 다시 빈도 분석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빈도 분석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33세 이하인 집단을 1로 뒀고 34세 이상을 2라는
값을 부여해서 집단을 부여했는데 34세 이상의 이 값을 다 계산해 보면 더해보면 14, 60, 165, 137 다 더해보면 376 이 값이 나오죠. 이렇게 코딩 값이 그러니까 29, 30, 31, 32, 33은 1로 바뀌었고 코딩 값이 34에서 37까지는 2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변수 보기에 가서 연령을 값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분석 결과를 조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33세 만약에 아까 이하라고 그렇게 집단의 이름을 부여를 여기 설명값에 했을 때 2는 34세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부여를 하고 확인을 누른 뒤에 빈도 분석을 다시 해보면은 이제 집단별로 구분된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분석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설명값에 1은 33세 이하로 집어넣고 2는 34세 이상으로 집어넣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분석 결과에 33세 이하, 34세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빈도 분석표를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코딩을 하고 난 뒤에 빈도 분석표를 내 논문에 반영할 때 이렇게 이제 집단의 이름이 잘 드러나게끔 하면 바로 이걸 논문에 반영하면 되니까 이런 기능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같은 변수로 제가 코딩 변경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다른 변수로 코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그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 33, 뭐 32, 30, 29 뭐 이런 게 표시가 된 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지금 1이나 2로 코딩 값이 변경이 됐죠. 근데 나중에 그 원래의 나이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분석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 값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저장을 누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돌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료가 소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측정했던 자료의 값을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할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공 계열에 있는 변수의 원래 측정된 코딩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에다가 코딩 값을 바꾸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변수 보기 창에 가서 이렇게 전공 계열 새롭게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이래서 이제 이름을 전공 계열 언더바 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에 있는 코딩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변환을 하기 전에. 그래서 1번부터 만약에 6번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계열로 만들고 싶고 7번은 그대로 놔두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에서 6까지는 하나 이제 묶어가지고 예체능 외 계열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 값을 아까는 그냥 코딩 값을 먼저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변수 값을 먼저 설정을 하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수 값에 기준값 1을 집어넣고 여기에 예체능 외 계열 계열을 추가하고 이번에는 뭐 예체능 계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자, 확인을 누르고 소수점 2로 돼 있어서 이게 1.00, 2.00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소수점을 없애니까 1, 2로 나왔죠. 보기가 뭐 더 좋게끔 만들려고 지금 이런 조치를 한 거고 뭐 분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새로이 생긴 그 변수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숫자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하고는 조금 달리 생겼죠. 변환해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숫자 변수 이렇게 옮기는 창까지는 똑같은데 뭔가 출력 변수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계열, 여기에 있는 코딩 값을 변경을 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변수 입력 창에다가 옮겨줍니다. 그리고 출력 변수는 여기 있는 코딩 값을 변경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전공 계열 언더 new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변수를 여기에다가 그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전공 계열 언더 new, 이쪽 그 변수 이름으로 옮겨달라. 뭐 설명은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 변수의 이름을 쓰고 난 뒤에 바꾸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뭐 새로 이렇게 뜨는데 창에 하나 확인을 누르면 출력 변수에 이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은 내가 이렇게 새로이 변수 이름을 정해놨는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다르면 안 되겠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변수로 이제 새로운 코딩 값이 옮겨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변수 값에서 봤듯이 전공 계열의 변수 값에서 봤듯이 1번에서 6번까지가 이제 예체능 외 계열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선택하면 되겠죠. 1에서 6까지 값에 해당되는 값은 새로운 값으로 1로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6까지의 기존 값을 새로운 값 1로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예체능 계열은 7번이었죠. 그거는 범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값이었으니까 그냥 여기 값을 이제 범위를 아까는 선택을 했었는데 값을 선택을 하고 기존 값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2를 부여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 추가를 누르면 7이라는 기존 값은 2로 새롭게 코딩을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 계속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출력 결과 창에 리코딩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7번은 2로, 1에서 6번은 1로 이렇게 전공 계열 new라는 변수에 새롭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라는 이제 실행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3은 1로, 4도 1로, 4도 1, 7인 경우에는 2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전공 계열에 있는 원래 코딩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코딩 값을 변경해서 옮겨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빈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확연히 내가 이렇게 코딩 값을 변경한 것을 그 의미를 확연히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인문 계열에서 예체능 계열까지 7개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계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빈도수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뭐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선택한 방법은 인문 계열에서 의학 계열까지를 예체능 외 계열로 했죠.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그래서 예체능 계열은 그대로 309명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인문 계열에서 의학 계열까지 빈도수를 다 더한 값이 예체능 외 계열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럴 때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집단별로 아니면은 그 양적 변수를 연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연령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9세에서 37세까지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세부터 60세까지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다 하면 연령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이제 데이터를 연령대로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연구 자료에 논문에 연령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빈도 값을 그 표시를 해줌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이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코딩 값을 변경을 함으로써 빈도 분석을 새롭게 할 때 이런 이제 코딩 변경 기능이 의미 있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아무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 두 가지 기능은 또 어떻게 쓰이냐면 회귀 분석을 할 때 이제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 범주형 자료라는 것은 이 변수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샘플에 있는 샘플 DB에 있는 변수상으로 볼 때 성이 남자 여자로 남성 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전공 계열은 이렇게 7가지 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범주형 변수인 거죠. 범주형 변수이고 연령은 원래 코딩하기 전에는 뭐 이제 숫자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연속형 변수라고 합니다. 연속형 변수여야 그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둘 다 연속형 변수여야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성이나 전공 계열 같은 것을 이제 통제를 해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통제 변수로 같이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더미 변수화 해야 됩니다. 더미 변수로 바꿔야 되는데 이 더미 변수로 바꾸는 방법 또 그 의미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게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더미 변수로 바꿀 때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화해서 회귀 분석에 투입하고자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린 이 코딩 변경 방법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익혀두시면은 여기저기 참고할 때가 많다라는 거고요. 요 영상에 이어서 같은 변수로 코딩하는 것, 다른 변수로 코딩하는 것, 그게 이제 실제로 내가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후속편도 촬영을 해서 제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